세월호 희생자들의 십자가 순례단이 이틀째 광주를 행진했습니다. 순례길을 함께한 수백 명의 시민들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역주행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던 길에 어이없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송원 자사고의 지정 연장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희생자 순례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1박 2일 동안 광주를 통과한 순례단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위로를 보냈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메시지에 순례단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배 안에 갇혔을 언니 오빠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완주하는 어린이.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냐며 뙤약볕에 유모차 끌고 아이들 끌고 나온 엄마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고요.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동네에서 매주 촛불을 밝히며 뭔가 해줄 일 없을까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에게 세월호 순례단 방문은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른 목 축이고 줄임배 채우라며 여기저기서 도착한 김밥과 수박이 순례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집니다. 수박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갖고 수박이 한 10통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금세 내가 5통, 내가 3통 막 금세 10통 차버리고 막 어제 몇 번 울었나 몰라요. 어머니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앞장선 세월호 희생학생의 두 아버지. 맨 앞에서 걷다 돌아보니 어느새 몇백 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600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다고. 감동 먹었죠. 뭐. 힘도 많이 얻고. 이제가 100일이 지난 세월호 참사. 누군가는 이제는 잊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필요하다며 뒤돌아서지만 아직 잊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휴가길에 나섰던 예비 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다 역주행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CCTV에 찍힌 소렌토 차량이 중앙분리대 왼쪽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역주행 거리만 2km 남짓. 화순에서 보성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소렌토 차량이 1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 차량 운전자 42살 주모 씨와 마주오던 엑센트 차량에 타고 있던 30살 소모 씨와 2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차 두 대 그냥 부닥쳐갖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요? 이것이 거꾸로 서 있었고 도로하고. 핸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차가 이유가 다 꺾여있고 둘 다 새 차인데 엄청 되게 많아요. 서 씨와 이 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태풍 나크리 때문에 선박 운항이 연기되면서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번 그 태풍 때문에 정상적으로 귀가를 하지 못하고 귀가한 그 배편이 연기가 된 것이죠.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구조로 볼 때 소렌토 운전자가 최소 6km 이상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가해 차량이 음주나 졸음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에 마지막 여행을 함께한 한 예비 부부는 한 장례식장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지방대학들이 수시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로 뽑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의 90%를 수시 모집에서 뽑습니다. 광주여대와 호남대, 송원대 등도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전체 정원의 80%가 넘습니다. 수도권 쪽에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뺏겨요. 그걸 조금 방지하고자 지역 대학들이 조금 더 그 비율을 높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2%보다 낮은 대학은 광주에 딱 2곳, 전남대와 광주교대뿐입니다. 수시 비중은 지역대학일수록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점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불러만 준다면 어느 고등학교든 달려가서 입시 설명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발빠르게 또 더욱이 올해 대부분의 지역대학들이 정원을 10% 정도 줄였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마저 낮아지면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역대학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송원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원고 학부모 대표와 운영위원회는 광주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성적 제한을 없앤 조건부 승인을 철회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건부 재지정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작품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2014 비엔날레는 체제에 저항하는 혁신성과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늘부터 작품 설치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전시 준비를 마치고 내일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 홍보관을 열어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태풍 할롱이 올라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마다 예상하는 태풍 진로가 미묘하게나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가 태풍의 진로를 마칠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피서철, 직장마다 휴가 선점 경쟁이 치열한 8월 초 주말. 어렵사리 휴가를 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풍 나크리에 이어 11호 태풍 할롱도 이번 주말 북상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야 되긴 한데 태풍 때문에 좀 어떻게 고민이 되긴 해요. 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약한 것도 있고. 태풍 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한국 기상청을 비롯해 일본 기상청, 미 해군의 합동 태풍 경보센터 등 3곳. 미국은 주말인 9일부터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확 바꾸는 걸로 예상한 반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은 일본 가고시마로 근접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꺾어지느냐에 따라 예측의 정확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 일본 쪽에서 또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태풍 진로 예측을 할 때 가장 좀 안정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 미국의 기상 정보를 비교해왔던 섬 주민들은 이 같은 각기 다른 정보에 익숙합니다. 흑산도나 홍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상 범위에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기상 상태가 정확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상청에 들어가면 거의 100개가 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잘 맞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태풍 할롱은 영향권이 아주 넓어 오는 8일부터 한국도 직간접 영향권에 든다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어 황금 피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태풍 할롱의 북상에 대비해 낙석과 유실 우려가 있는 비탈면 인근 도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점검반 8조를 투입해 도로안전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27개 구간에서 비탈면 유실 대비 상태와 배수로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의정비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매년 인상 여부가 결정돼 왔던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4년에 한 번 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이 당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될지가 주목됩니다. 이정현 의원이 호남목 최고위원에 임명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 의원이 당청 관계의 소통에도 확실한 역할을 하면서 호남 현안 문제를 적극 챙기는 등 정치적 무게감과 역할을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남 서남부 지역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조선업체의 상시 고용 인원은 1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권 주요 제조업체의 상시 고용 인원도 2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6만 9천여 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천혜 양식어업이 지난해 6월 12만 2천여 톤에서 올해 6월 5만 7천여 톤으로 52%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MBC의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가 한국방송협회의 제41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개인의 전과 기록이나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 유출하는 실태를 고발한 광주 MBC 보도는 30개 부문 중 지역뉴스 보도 TV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오는 9월 3일 KBS 홀에서 열리며 한국방송대상 최고의 명예인 대상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말복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세터민, 장애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광주 첨단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광주 하남시형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노인, 세터민 등 50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위로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정작 복날에는 여러 기관에서 삼계탕 봉사를 하고 있어서 일정을 앞당겨 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바다의 보양식으로 인기가 있는 민어를 주제로 한 특산물 축제가 오는 9일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